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6월 9일 이제 오늘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딱 보셨다시피 바람이 부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제 풍력발전, 제가 이제 주로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계속 이제 함께 배우기는 이제 업종 위주로 할 텐데, 그래도 좀 계속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 위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고, 제가 풍력발전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반도체랑 2차전지도 거의 끝났고요. 사실 반도체가 제일 어렵고 2차전지도 물론 어려워요. 워낙 이제 공정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풍력은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한 3주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나 기업 분석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게 사실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기초적인 게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풍력발전 함께 배우기 첫 번째, 오늘은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새 풍력주들도 괜찮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풍력에 관심도 많고, 왜냐하면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네, 이걸 뭐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것 같고, 되는 과정에서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뭐 이런 논쟁은 있지만 각각 다 장단점은 있어요. 저는 이제 함께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풍력 발전도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히 해상 풍력 쪽 같은 경우는 좀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필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공부를 또 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풍력발전 함께 배우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일단 요거는 그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주가는 이익 곱하기 PER인 거 아시죠? 근데 저기서 이제 그 주당 순이익 P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은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Q. 많이 팔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풍력이면 풍력이 많이 설치가 돼야죠. 풍력 발전이 설치가 앞으로 줄어든다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 성장. 그래서 이 구조적 성장 기업은 퍼도 높게 받아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고, 그래서 뭐 애플, 테슬라, 2차 전지, 요즘에 이제 AI가 떠오르고 있고, 로봇, 엔터, 방산, 신재생 다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이제 할인점, 영화관, 분유시장, 스마트폰, TV, 석유, 이런 시장은 이제 Q가 줄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큰 뭐 주도주가 나오기 위해선 저 Q 성장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풍력 발전 원리하고 끝에 이제 밸류체인까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요 밑에 있는 게 그 윈드 타워라고 이제 지지대예요. 바닥에 딱 이렇게 밑에 꽂아서 세워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셀이라고 이 풍력 발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죠. 부품들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예, 캡을 씌워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날개가 있고, 허브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날개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죠, 한마디로. 네.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 터빈 하나 있죠, 요거. 풍력 발전 터빈. 저거 하나가 1219. 예. 그러니까 집 1219가구. 예. 그러니까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냉장고 보이시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예. 저걸 뭐라 그러죠? 이걸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아무튼 이제 저런 정도라고 저 터빈 하나가 그 정도의 이제 역할을 차지하고, 저 풍력 터빈 하나가 또 여기 태양광 패널 16,000개 정도
요거를 이제 같은 규모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이 풍력은 자료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유튜브 많이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좀 캡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그러니까 풍력 요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보시면 여기 풍력 설치하죠. 풍력을 설치하는 이제 터빈을 설치할 때 당연히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됩니다. 풍력 이거 타워 설치할 때, 터빈 설치할 때. 그래서 그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설치가 끝나서 이제 가동을 하죠. 그럼 6개월 정도면은 그 에너지만큼을 이제 그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 데 들어간 에너지를 6개월이면 이제 본전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25년 동안 계속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이제 청정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25년. 네, 그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이게 여기 이산화탄소 있죠. 이 터빈 하나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 2365톤 요걸 대체한대요. 네. 그리고 이 풍력 터빈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물 같은 걸 안 쓰잖아요. 원자력 발전 같은 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1년에 저 정도 물을 아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많은 좀 무공해. 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그런 좀 단점이 있죠. 저렇게 풍력 발전이 도는데 새들이 거의 부딪혀가지고 좀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뭐 그게 엄청 많다 이거보다도,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조류들이 바람에 저런 이제 블레이드에 날개에 다치는 경우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기는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영상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풍차에서 유래됐대요. 풍차, 바람의 힘으로 풍차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풍차에서 풍력 발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곡식을 찢던 그 풍차의 원리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풍력 발전의 원리거든요. 보시다시피 풍력 발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타워가 있고요. 이렇게 지지대. 그 다음에 여기 터빈 있죠. 이 터빈 안에 이제 발전기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날개가. 그러니까 이제 저 날개가 바람을 맞으면 날개가 삥삥삥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요. 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케이블 통해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죠. 네. 요거예요. 풍력 발전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그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아서 회전을 할 때 운동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이 종속기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 안에 이 종속기가 거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속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게 돌죠. 돌면은 거기에 운동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저속 회전을 고속 회전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빨리.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증폭해요. 그러면 이제 이 증폭된 운동 에너지가 저 발전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전기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생성이 되고 변전소 거쳐서 소비자한테 공급이 된다. 이런 이제 원리고,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 그 터빈 내부입니다. 이게 되게 막 이게 복잡하게 뭐가 막 돼 있죠. 네. 네, 여기 피치, 뭐 허브, 바람 방향, 요게 날개고, 이쪽에 이 안에 뭐 요게 그 발전기고요. 요게 기어 박스, 그 다음에 여기 뭐 요트 드라이버, 밑에 윈드 타워를 지탱해주는 이런 건데, 요 날개도 있고, 베어링은 뭐냐면 이제 요 허브는 날개를 여기 꽂아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럴 때 이제 꽂게 해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그걸 이제 CS 베어링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여기 윈드 타워 밑에. 블레이드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엔 없고 주로 이제 해외 기업들이 만들고요. 날개는. 풍력 발전기 구조는 이게 오른쪽에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요게 날개고, 날개가 3개로 돼 있고요. 요 안에 발전기 보이시죠? 기어.
아까 설명드린 요거 있죠. 이렇게. 예, 종속기가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기어가 돌려요. 돌아가서 저 기어가 고속 에너지로 바꿔져요. 그럼 요게 발전기거든요. 요 발전기에서 여기 보이세요? 노란색으로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전기가 요 밑에 그 윈드 타워 있죠. 밑으로 쫙 보내져요.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전기가 밑으로 가서 변전소 통해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풍력 발전기 구성 품목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날개라고 하고 샤프트 축, 이제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이제 증속기와 발전기에 뭐 전달한다고 하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런 그 구성돼 있구나. 증속기, 아까 저속 회전을 고속 회전을, 발전기는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고, 낫셀은 이런 것들을 담는 통, 외부 보호막 같은 거고, 요잉 시스템은 이제 바람에 블레이드 날개를요, 날개가 바람의 방향에 맞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회전해줘요. 그래서 바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태양광도 잘 비치는 쪽으로 막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풍력 블레이드도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건 피치죠. 피치 시스템 뭐냐면 풍속에 따라서, 바람 세기에 따라서 블레이드 또 각도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이거 조절해 주는 거죠. 브레이크는 이제 제동을 거는 거고, 컨트롤러 이제 무인 운전. 그다음에 윈드 타워. 저 윈드 타워가 바로 이제 CS 윈드가 만드는 겁니다. 세계 1위. 그래서 저걸 지탱해 주는,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바람이 이제 여기 이제 요게 날개, 이쪽이 날개예요. 오른쪽이. 요 날개가 이게 돌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축이 이 바람에 불면서 생겨난 블레이드가 만들어낸 회전력 있죠. 요거를 여기 증속기 있죠. 여기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주축이고, 그걸 이제 샤프트라고 하고요. 증속기가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요게 이제 이 저속 회전 하는 거를 고속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좀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풍력 발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죠? 예, 그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되게 단순하긴 해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발전기. 예, 우리 사실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었나요? 과학 시간에 이 발전 원리 배웠던 것 같은데 저도. 예, 이거 이 발전 원리 만든 사람이 테슬라 아닌가요? 테슬라. 그러니까 여기 전기차 테슬라 말고 그 옛날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원리죠. 그래서 이거를 발전기로 보내면 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죠? 네, 여기서. 그리고 요 시스템, 요 브레이크는 뭐냐면은 바람의 방향에 맞게 요거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블레이드를. 얘가 움직여가지고 밑에 있는. 보이시죠? 피치 시스템은 이제 블레이드 각도 조절, 풍속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여기 피치 시스템. 요게 이제 내부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풍력 발전기는. 요 안에 터빈이. 여기 터빈이죠, 터빈. 네. 그러니까 되게 좀 단순하죠.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날개입니다, 날개. 날개, 발전기, 그리고 요 윈드 타워 있죠. 밑에 꽂는 거. 바닥에다 지대는. 요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가 전력 생산량, 이거 갑자기 또 수학 공식이냐. 근데 여기 유튜브 채널 제가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 사물궁이 자팍지십이란 채널이 여기도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근데 이제 여기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서 좀 약간 캡처를 해왔는데, 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그 바람의 여기 질량도 있잖아요. 근데 바람의 질량과 바람의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바람의 질량 풍속이라고 합니다. 풍속이 제곱.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질량이 그 무거울수록, 그리고 그 풍속 있죠. 바람이 세면 셀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이 바람의 질량 있죠. 요게 요 밑에 요 공식으로 구해져요. 단면적 곱하기 공기밀도 곱하기 풍속. 예. 근데 단면적은 이 날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면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커야 돼요. 이 풍력 발전기가 대형화되고 날개도 많으면 훨씬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럼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생산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발전량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요게 공식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왜 풍력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풍력은. 저게 커지면 CS 윈드나 CS 베어링 같은 저 부품 만드는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죠. 왜 좋을까요?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니까 더 비싸지죠. 단가가 하나라도 대형화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데.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튼 요걸 발전량을 증가시키려면 결국엔 날개가 많거나 바람이 많이 불게. 바람이 많이 불려면은 저기 위에 산 꼭대기 설치하든가 굉장히 높게 설치하면 돼요. 아니면 바다에 설치하든가. 네. 그래서 다다익선이다. 네. 뭐냐면 대형화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풍력 발전기 실제 크기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높이가 높아지면요, 발전하는 그 양 보이세요? 급격하게 늘어나죠. 요거 이제 YTN에서 나왔던 걸 제가 적어온 건데, 근데 지금 베스타스란 기업 아시죠? 베스타스가 이제 덴마크의 세계 1등 거의 선두 달리는 풍력 터빈 업체인데 280m짜리 지금 개발하고 있대요. 이게 높이가 자유의 여신상 3배라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3배가 상상이 가세요? 그 정도 높이래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14메가와트 터빈, 이게 대형이잖아요. 이 대형 터빈이 10메가와트 터빈 대비해서 비용도 덜 들어간대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고 쳐볼게요. 1기가와트짜리. 그러면 14메가와트짜리 터빈은 훨씬 크니까 그 덜 설치해도 되죠. 그죠? 10메가와트. 10메가와트는 그 용량을 채우려면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1기가와트 요거 이 설비를 만들 때 1억 달러 정도 지출이 1억 달러면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산업은 요런 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대형 발전기, 터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 트렌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날개는 그럼 3개냐? 날개가 3개인 이유가 요 날개 하나당 50m짜리 만약에 날개라고 치면 이 10톤 트럭과 같대요.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이제 유리섬유랑 탄소섬유 이렇게 겹쳐서 만들거든요. 위에가 유리섬유, 요 밑에가 탄소섬유. 탄소섬유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죠, 사실. 근데 이제 저 소재로 저걸 쌓아가지고 저 날개를 만들어요. 근데 저 날개가 엄청 무거운 거죠. 10톤짜리 트럭 3개가 다 붙어 있으니 만약에 저기다 5개, 6개 날개를 한다고 생각해요. 윈드타워가요, 부러져 버립니다.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윈드타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그러니까 저것도 버틸려면요, 윈드타워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CS 윈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날개가 굉장히 무겁다. 저거를 이제 못 버티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또 너무 불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 불잖아요.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설계를 한대요. 예. 예,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풍력 발전 원리나 이제 내용들을 한번 다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육상과 해상풍 설치 지역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육상이 있고 해상이 있는데, 육상 풍력은 저도 이제 옛날에 저기 대관령이나 한 번씩 여행 갈 때 봤는데 거기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치 기간이 좀 짧고 설치비, 운영비도 좀 저렴해요. 단점이 있어요. 거기 주변에 사는 분들은 소음, 그래서 민원 좀 제기하죠.
그래서 도시에 설치할 수가 없고 사람이 좀 없는데 산 같은데 또 산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산 같은데 높게 할수록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간 확보 대형화가 어렵습니다. 예. 바람이 또 안 부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육상풍력은 장점도 분명한데 단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화를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대형화예요. 그러려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싸고 설치 기간이 좀 길다라는 좀 단점은 있는데 한번 설치해 놓으면 대용할 수 있어서 좋고 뭐 그냥 크게 해도 되죠. 바다니까. 바다는 또 바람도 많이 불어요. 예,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죠. 육상보다는 해상이. 그런 의미고 요게 이제 이쪽에 있는 게 그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은 여기 보세요. 요게 육상풍력이잖아요. 육상풍력은 뭐예요? 날개랑 윈드타워만 딱 땅에 이렇게 딱 꽂으면 되죠. 끝입니다. 육상풍력은. 그래서 변전소 통해서 송전탑 해서 보내면 되는데 해상은 다른 게 하부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가요. 왜냐면 윈드타워에다가 밑에 바다에 꽂는 게 또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그 주로 SK 오션 플랜트가 많이 만드는데 하부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바다에. 이게 이제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의 가장 큰 차이예요. 하부 구조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SK 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캐나다 쪽에서 아마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상 풍력에서 SK 에코 플랜트가 이런 거 하고 아니 SK 오션 플랜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하부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해상 풍력 사업 개발을 통해서 SK 에코 플랜트가 저 재생 에너지를 생산을 한 다음에 저 그 전기 있죠. 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해상 풍력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딱 전기 분해시켜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수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운송해서 연료 전지 쪽으로 보내주는 이 사업을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시간 걸리는데 나중에 미래는 이렇게 바뀌어요. 실제. 예. 수소 사회로 가고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해선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또 만들기 위해선 재생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죠. 이 시스템을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SK그룹이 참 안 좋죠. 주가도 안 좋고 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이제 그림을 좀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좀 계속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당장 뭐 성과가 나오진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은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개예요. 그 고정식이 있고 부유식이 있어요. 고정식은 뭐냐면은 저기 해안가에다 해안가나 그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이제 꽂는 거죠. 저 하부 구조물을 딱 이제 깊게 파서 고정을 시켜요. 밑을 파가지고 이렇게 형태는 되게 다양하죠. 뭐 버킷 타입도 있고 모노파일은 얇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재킷 타입. 주로 SK 오션 플랜트가 하는 게 여기 재킷 타입이고 모노파일을 하는 게 이제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 있죠. 세아 윈드. 거기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아무튼 바다에 그냥 그대로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대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 좋은데 단점이 좀 있어요. 설치비가 비싸요. 땅 밑에 바다를 파내야 될 거 아니에요. 텁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저 구조물을 딱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 해양 생태가 파괴되겠죠. 그죠? 바다 밑을 파야 되니까. 좀 단점도 명확해요. 장점도 있는데 그래서 부유식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유식은 뭐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여기 심해 있죠. 아주 깊은 바다. 바람도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이제 떠놓는 거죠. 예. 그래서 환경훼손도 적어요. 밑에 여기다 재킷 방식 여기 선 연결한 거 보이세요? 검은색 선. 요걸로 밑에 그 바다 밑이 있잖아요. 바다 밑에다가 그 조그만 것들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요 선으로 케이블로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밑에 훼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바다 바람이나 이런 거에 맞게 그냥 붕붕 떠다닙니다. 거기서 얘가. 예. 그러니까 효율도 괜찮고. 단 관리 비용이 좀 비싸요. 저런 것들이 좀 관리하고 또 설치하려면 저기 심해가 설치해야 되니까 배가 또 거기까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생산할 때 좀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단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고정식, 부유식 이렇게
나눠서 될 것 같고, 환경 피해가 별로 없어요. 밑에 뭐 땅을 파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짝 그 케이블로 연결을 해 놓는다 보시면 되겠고, 해상풍력 이게 발전기 종류인데 삼성증권에서 이건 자료가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일단 모노파일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죠. 40m 정도 수심에 적합하고 제작 설치가 다 간단하고요. 근데 대신에 환경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력식은 저렴해요. 원재료가 이미 기술도 검증돼 있고, 단 장비가 좀 큰 게 필요하고 바닥을 또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켓은 이렇게 이제 뭔가 첨타처럼 돼 있죠. 그래서 좀 비교적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60m까지. 바닥 정리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고 소구경 파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대구경이죠. 그러니까 약간 원재료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요건 이제 소구경인데, 다만 이제 모양이 되게 복잡하죠. 네, 그런 좀 단점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여기 두 개가 뭐냐면은 이제 부유식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거. 육상에, 그러니까 원통식은 뭐냐면 육상에서 먼저 만든 다음에 해상으로 가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작비가 좀 들어간대요. 근데 수심이 100m 이상이 되니까 아주 심해에서 많이 쓸 것 같고, 반잠수식은 수심이 50m지만 요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증 사례도 굉장히 풍부하고, 대신에 초대형 또 작업선이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부유식은 어쩔 수 없죠. 해상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상풍력만의 특징은 요거예요. 하부 구조물, 그 바닷속 밑에다가 해상풍력 발전기를 꽂아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다. 육상풍력은 없죠. 그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풍력발전, 이게 밸류체인인데 교보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고요. 디벨로퍼는 뭐냐면 저 발전소를 짓는 거 있죠. 해상풍력 단지 개발업체. 그게 이제 저기서 오르스테드, 저게 덴마크에서 했나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에는 SK D&D 이런 기업들이 좀 사업을 하고 있고, 케이블은 LS가 합니다. 우리 한국에선 LS 전선 아시죠? 자회사 LS 주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 이런 이유죠. 해저 케이블, 풍력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터빈 업체가 역시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덴마크의 베스타스, 지멘스 가멘사, 또 미국엔 G,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육상 풍력일수록 터빈 비중이 높고요. 해상은 34. 왜 그러냐면 해상은 밑에 하부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아까 해상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터빈 비중은 낮지만 육상에선 거의 절대적입니다. 터빈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드는 기자재 있죠. 부품.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삼성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디벨로퍼는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여기 삼성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일단 이제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 사업,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한화가 전남 신안 쪽에 400메가와트 그 해상풍력 단지 2조 원 투자한다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터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도 해요. 그리고 유니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운전 목표로 10메가와트급 발전 시스템 개발 협약을 했고요. 효성중공업은 2014년도에 5.5메가와트 풍력 터빈을 개발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윈드타워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 1등 업체가 CS 윈드. 그 다음에 윈앤피라고 있는데 이건 유니슨의 자회사래요. 여기도 하고 있고, 또 CS 윈드랑 이제 경쟁사로 이제 거론됐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동국 SNC. 여기도 윈드타워를 하는데 주로 이제 베스타스나 GE 같은 기업들한테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어링은 이제 꽂는 거죠. 이렇게 부품들을 이제 연결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CS 윈드 자회사고 주로 GE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아까 하부 구조물 보셨죠? 밑에 꽂는 거. SK 오션 플랜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만 쪽에 지금 점유율이 51%입니다. 대만이 해상풍력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자회사, 이것도 예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인데, 세아윈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모노파일 있죠. 아까 요게 모노파일이거든요. 요걸 제작합니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는 주로 하는 게 요거 자켓. 그래서 세아 윈드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세아 제강 지주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아 제강 지주는 강관 회사인데 이것 때문에 해상 풍력으로도 좀 분류가 돼 있고, 또 태용이란 기업도 있거든요. 이 회사도 이제 단조 부품을 만들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태용도 그렇고 여기 있는 기업들은요, 이제 제가 따로 다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한번 이 중에서 이제 몇 개 선정을 해가지고, 다는 안 하고 이 중에 좀 공부해야 될 것들만 제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릴 텐데, 아마 태용은 좀 상수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블로그에서 좀 검색한 것만 좀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좀 여기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해상풍력, 이게 풍력 윈드타워 있잖아요. 윈드타워 보시면 이쪽에 그 타워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거를 일직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블록 쌓듯이 올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걸로 연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긴 거를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요런 게 들어간다. 요게 타워 플랜즈예요. 저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태용입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아시겠죠? 연결하는 블록을 하나하나 우리 레고 블록 쌓듯이 중간에 저 링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대형화되면 될수록 좋겠죠. 그래서 글로벌 풍력 타워 플랜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케이블은 LS가 그 케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이제 7월에 인수하거든요. 그러면 KT에서 LS로 이제 변경돼요. 최대 주주가. 해저 케이블 시공하는 업체예요. KT 서브마린. 그러니까 저 케이블을 받아다가 뭐 바다에 시공을 한다거나 그런 업체가 바로 KT 서브마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확실히 2차 전지나 우리가 사실 2차 전지만 해도 얼마나 밸류체인 많습니까? 뭐 ESS에다 전기차 충전에다가 뭐 산업이 그러니까 클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도 어마어마한 거고. 근데 풍력 발전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방 공부가 끝납니다. 그 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가 밸류 체인이고, 혹시 시간 되실 때 이 기업들 중에 궁금한 것들은 먼저 공부해 보시고, 이 기업들 중에 이제 몇 개 제가 선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풍력도 한번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풍력 발전 이렇게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밸류 체인까지 한번 알려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시장하고 풍력 발전 시장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풍력 발전 시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밸류 체인 한번 정밀하게 더 기업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